그걸 알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 제가 요새 최근에 좀 몇 분 봤는데 나는 전문가 할 필요가 없네. 왜요? 올해 빌라가 많이 올랐습니까? 적게 올랐습니까? 항상 월요일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월요일은 박병찬의 사방팔방 부동산 특강 저녁 6시 생방송으로 함께하시고, 수요일은 이 시간입니다. 저희 부자콜이 여러분이 부자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직접 드리거든요. 02-888-8885번으로 고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좀 몇 분 선정을 해서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요 핸드폰으로 전화 드리는데 끝번호 7749번이니까 7749번으로 전화가 오면 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연말 2021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인데요.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방송 중에 연결이 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상담은 하고 싶은데 방송에 좀 나가기는 조금 쑥스럽다, 이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료 대면 상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일주일에 딱 3분을 선정을 해서 상담을 직접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연락을 드리거든요. 잠시 후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됐을지 직접 또 발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네. 목소리 알아보시겠습니까? 박병찬. 맞아요. 사장님? 회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 대표님. 여기 지금 되게 예, 좋은 땅이 그래요. 있거든요. 아, 예, 예. 자, 우선은 보내주신 네. 고민을 저희가 함께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고민한 거 외에 예. 혹시 다른 것도 여쭤봐도 문제는 없죠? 아, 문제는 그럼요. 없습니다. 일단 네. 보내주신 걸 먼저 공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예, 네. 예, 예. 현재 신길 뉴타운 한 채, 방학동 빌라 한 채, 화정 11단지, 와, 총 3채를 보유하셨군요. 요 총 네. 3채와 또 상가, 지산 등을 보유한 36살 새신랑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와, 그렇군요. 현재 여윳돈이 생겨서 대흥 5구역의 신축 빌라를 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예, 아무래도 장기로 레버리지 극대화를 하고 싶어서 매수를 하셨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라고 궁금해 하셨고요. 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이제 그 문자 주신 걸 저도 봤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미 세 채가 있는 상태에서 여유자금이 있어서, 예, 이제 대흥, 가칭 5구역이죠. 예, 예. 거기에 신축 빌라를 샀다고 적혀 있네요. 계약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뭐가 남는 거예요? 예산이 남아요. 돈이. 네, 조금 남아서. 자꾸 남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일단은 이거 다 임대사업 내놓으신 것들인가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것들은? 일단은 사실 명의는 다 조금 분산돼 있긴 한데 네네. 일단 신길은 제가 살고 있고요. 네. 방학동 빌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기 임대사업자로 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방학동 빌라 언제 샀죠?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것도 자, 이제 일단은- 신통으로 좀 가능성이 있어서 좀 들고 있으려고요. 그래요. 일단은 네. 신기 뉴타운하고 방학동 빌라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화정 11단지도 문제 없고, 예, 대흥 5구역 최근에 신축 빌라 계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일단은 그 신축 빌라는 다 준공이 났나요? 중공사에 안 났습니다. 준공이 안 났어요? 네네. 여기 지금 이번에 신속 통합 재개발 응모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저는 사실은 이제 신통이 마포에서는 그게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죠. 근데 약간 또 근데 적법성 이게 논란도 만약에 있고 해서. 후보지로 확정이 되면, 예, 예. 아직 준공 안 난 신축 빌라는 현금 청산 시키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는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어. 사장님 방송을 제가 봤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적법성 논란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예, 예. 그걸 알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을 제가 요새 최근에 좀 몇 분 봤는데, 예. 오늘 또 만나네요. 근데 아마 여기 구역 설정이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사실 반대표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여기도 조금 제가 감안을 봐도 이제 했습니다. 마포에서는 저기 공덕하고 망원동 빼고서는 예. 마포에서 이번에 신통 응모한 곳들은 죄다 동의율이 딱 30% 커트라인만 넘긴 상태거든요.
높진 예. 않아요, 동의율이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근데 아무튼 이제 현금 청산 될 수 있다는 걸 다 숙지하시고 본인께서 이제 베팅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바둑 잘 둬요, 바둑? 바둑이요? 네. 잘은 못 듭니다. 아, 장기는? 그러니까 제가 둘 줄 아는 수싸움 건 잘해요, 바둑밖에- 수싸움? 잘 못하는, 아니,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예. 야, 이거는 수싸움을 즐기는 사람들이 베팅하는 거를 하셔서, 뭐 저는 요새 상담할 때 말입니다. 예. 일단은 우리 초보자분들에게는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하신 이런 투자는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초보자분들이라면은. 왜냐면은 그분들이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렇게 뭔가를 이해하고서 리스크를 숙지하고 베팅을 건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채팅창에 지금 뭐 도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도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왜냐면은 네, 네. 진작에 신축 빌라를 처음 분양받으신 그 빌라를 누군가가 짓기 시작했을 때 예. 거기가 갑자기 신톡 통합 재개발 그 후보지에 응모할 거라는 걸 알고서 땅을 사서 지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난데없이 지금 네. 9월 24일이 이제 발표가 된 상태다 보니까 저도 네. 이 재개발이나 이 도정법 관련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의 자문을 최근에 많이 구했는데 예, 예. 시청자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거 청산시키기 어려울 거라고.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은 그거를 어디서 좀 들은 거는 뭐 네. 이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네네. 아무튼 좀 구제의 여지도 있다고 다들 정보통이 하더라고요. 있어. 네, 근데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일단 원론적인 말밖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그쵸.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계약을 이미 하신 상태시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까 네, 말까가 아니라 샀다고 이제 적혀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액션 플랜을 가져가면 좋을지가 저는 궁금해서. 아니에요. 뭐 다른 포지션 취할 게 없고요. 예, 예. 무조건 장기예요. 그렇죠. 임사 등록하시고요. 예, 예. 무조건 장기로 가서 지금 우리 임사 등록 안 하면 이거 취득세 엄청나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네. 임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임사 등록하고 신축 분양받는 빌라나 오피스텔만 취득세 85% 감면 혜택을 받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미 집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 이거 13% 넘게 나오는 취득세를 줄이려면은 신축 분양을 건드릴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시고 이제 네. 그런 상황으로 한 건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을까. 세 가지 안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이제 대응 예. 5구역이라는 가칭의 구역이 있어요. 예, 첫째 1안은 여기가 이번에 그 후보지에 다음 달에 발표에 포함되는 게 1안이에요. 예. 후보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처럼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며 이런 거에 휩쓸리게 되겠죠? 그쵸. 그거를 이제 본인께서 만약에 그런 1안이 현실이 된다면은, 네.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는 말씀이시라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제가 봐도 그거는 그 소송에서는 그 수부장자분들이 이기시는 게 상식입니다. 이 나라의 그럴 상식이 것 같습니다. 있다면. 두 번째, 네, 네. 떨어지는 거예요. 후보지에서. 자, 네. 떨어진다면은 두 가지 안으로 또 나뉩니다. 이게요. 네. 어떻게 나뉘냐면은 우리 다음번에 도전하자. 내년도에 도전하자. 동의율도 더 확보해서 좀 더 좀 강한 압력을 한번 행사해보자. 급하지 예. 않아야 이렇게 된다. 갈 수도 있고요. 예. 이게 2-1안. 2-1안? 2-2안은 뭐냐면은, 머리 아파. 우리 이거 하지 마. 우리 그냥 요 가로주택 정비할까?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다른 개발 뭐 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뭐 물론 이제 아파트 짓는 사업이 재개발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예 우회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예. 근데 이 1안이든 2안이든 종국적으로 이거는 결국에는 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문의 주신 대응 5구역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 지금 예. 우리 시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말입니다. 네, 네. 서울에 지금 이 빌라 밀집 지역들 중에 노후주택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감히 약간 좀 망상을 좀 보태서 네. 전 망상 들 때 너무 좋다. 내다보는 얘기 잠깐 드린다면은 예. 올해 빌라가 많이 올랐습니까? 적게 올랐습니까? 올해 21년도에 올랐습니다. 땅값 베이스로 봤을 때는 제법 많이 올랐죠. 저 제법 많이 올랐죠. 네.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저는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어, 올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럼 나는 전문가 할 필요가 없네.
왜요? 뭐 다 맞추는데 뭐 얘기하고 있어, 앉아서. 두 명한테 물어봐서 두 명 다 맞췄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저는 내년도에 그 서울의 2022년도 서울 주택시장에서 빌라는 급등을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급등. 제가 올해 1월 달에, 21년도 1월 달에 제일 먼저 찍은 영상이 이제 빌라가 뜬다. 올해는 떴다면 내년도는 뜨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생 난리가 날 거고요. 네. 근데 이 빌라라는 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재개발 뭐 이렇게 아파트 입주권, 예비 입주권의 기능을 주는 부여하는 뭐 상품. 두 번째는 오롯이 서민주택. 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빌라가. 근데 빌라가 올라버리면 말입니다. 네. 참 이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왜? 서민주택이 불안정해지고 값이 뛰는 이 현상은 중산층 이상의 아파트가 뛰는 거랑은 다른 현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아파트 못지않은 빌라에 강한 규제가 내년도에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못 막을 것이다. 막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꼽자면 하나는 서울시에서 우리 전 서울시장 시절에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재개발을 지정보다는 무산만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우리 전 서울시장 그 시절에 임기 중에 서울의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입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것들이 다 전전 서울시장이나 전전전 서울시장 시절에 재개발 시정한 것들이 전 시장 시절에 입주한 겁니다. 네. 근데 전 시장 그 10년 동안 지정 안 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서울에 재개발로 강남이 아닌 곳은 대부분 재건축보다는 재개발로 입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게 지금부터 입주를 쭉쭉 하려면 과거 10년부터 지정을 해왔었어야 돼요. 가뭄이잖아요. 가뭄. 그러면 10년간의 허송 세월을 어떠한 묘수, 어떠한 뭐 되게 좋은 정책으로 한 번에 잡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토부에서는 공공재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공공 형태의 개발을 지정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이라는 민간 재개발을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언제냐?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번에 그 102곳 접수한 곳도 쭉 봤지 않습니까? 면밀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102곳을 우리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게 한 12곳이 있어요. 100개는 저희가 완전 다 파악을 해놨어요, 지금요. 아주 이잡듯이 분석하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우리가 큰 돈이 있는 분들은 재건축 투자하시면 되고 뭐 확정된 조금 있으면 이주할 수 있는 재개발 뉴타운 투자하시면 돼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근데 예산이 적거나 1억 얼마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2억 좀 안 되는 돈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소액으로 난 할 게 없어라고 얘기하시지만 할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진 이 1년의 재개발 이슈 속에서 급등을 예견하고 있는 이 빌라 시장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그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의 이 투자를 우리 지금 전체 구독자분들이 따라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요. 다만 본인께서 이렇게 신념을 갖고 하신다면은 제가 설령 반대했을지라도 그냥 밀고 가세요,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기, 집착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본인이 해석하고 판단하셨으면은 이거는 이 문자는 저한테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문자예요. 왜냐면 제가 딴 소리를 본인도 흔들려요. 그냥 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시청자님이 맞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대응 5구역은 다음 달 발표 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야. 제가 확실하진 않고. 왜냐면 이게 종합적으로 보니까요. 얘가 좀 밀려. 그래요? 얘는 좀 밀려요. 왜냐면 많이 밀리더라고요. 쟁쟁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노후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여건들, 호수미도, 접도율, 노후도의 통유율까지 보겠죠. 근데 대응 5구역도 언젠가는 될 그렇죠. 그거라는 아닌가요? 거예요. 그래서 임사 내놓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은평구 쪽에 이렇게 빌라를 컨설팅 받을 때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물어보세요. 하나는 여기 개발돼요, 안 돼요?
여기 개발돼야 안 돼요. 도대체 네. 되면 언제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시청자님도 궁금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재개발을 한번 해봐서 그냥 했는데, 본인은 된다고 판단하셨구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그 사례에서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요. 네. 저 모릅니다. 그런데 그쵸. 네. 만약에 된다면 네. 10년 정도 기다리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시청자님. 네. 그런데 그게 올 2월 달에 발표된 거예요. 네. 무려 3군데가. 그렇군요. 네, 저는 10년을 얘기했어요. 10년에 아파트가 입주한다는 게 아니라 되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10년을 기다린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8개월 만에 발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청자님. 그쵸. 그러니까 임사를 내버리고 네. 마음 편히 가는 게 맞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아마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권리산정 기준일을 제가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넣었습니다. 네. 뭐라고 넣었냐면은, 네. 자, 올해 21년도에는 1차 공모를 하는 거고, 그래서 21년도 9월 24일이 기준일이라고 하셨고, 그럼 내년도에 공고하고, 네. 또 내후년도 공고를 이제 매년 원칙적으로 1회씩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권리산정 기준일이 매년 바뀌는 것이냐, 여쭤봤습니다. 서울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시청자님? 바뀐다고 답변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서울시가 정해진 바 없다고 저한테 답변했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건 뭘 의미하냐? 네. 원래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저 서울 시민에게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못됐죠. 그쵸. 이거는 큰 재산권의 OX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에 대한 질의에 있어서 생각해봐야 되겠다.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굉장히 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막말로 내년도에는 새로운 권리산정 기준이 생긴다라고 그 누구도 확답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주겠죠. 그쵸, 시청자님? 그쵸.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상식을 믿고 한번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대표님, 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예, 될까요? 예. 그 이제 제가 대응을 접근할 때 투자 방식이 이게 제 인사이트가 맞는 건지 좀 사실 궁금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대응 5구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실거래가 얘기해도 상관없죠. 네. 실거래가는 한 20억, 네. 근데 이제 호가는 대략 한 23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호가가 23억까지 나와요? 뭐 프레스티지 자이가 뭐 그 정도 나오는 것 대형 같더라고요. 5구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면 뭔지 다 머리 대충은 아프다. 아는데. 네네네. 네. 머리야.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이 네. 신축 빌라는 대략 한 6억에 분담금을 한 3억 정도로 계산을 했었어요. 시청자님, 예. 저라면, 예. 저도 이제 재개발밥을 한 이제 18년째 먹고 있는데요. 네네네. 저 그런 계산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분담금이며, 예. 조합원 분양가며, 네네. 비례율이며, 그게 그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다면, 네네.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사기입니다. 네. 아니면은 뭐 진짜 신내림이 떨어진 부동산 전문 분야에 무당이 있다거나, 다른 전문 못 보는데 부동산 전만 보는 무당이 있다거나, 그런 쪽에 거의 미신에 육박하는 정도의 분석이에요, 이건.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그게 아니고, 네. 뭐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쳤을 때, 네. 이 주택은 업사이드가 대략 한 10억에서 13억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더 이게 나오겠죠? 만약에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네네. 이게 입주할 쯤에는 마포에 평당 1억은 기본적으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강남은 평당 2억이 돌파되어 있을 거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네. 20억짜리가 떨어지는 비율과 네. 이 6억짜리가 떨어지는 비율이 다릅니다. 다르다고 했을 때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전마진으로 작용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 궁금했어요. 생각인데요. 네. 분담금 3억 가지고는 안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그 정도 나와서 대략 그냥 찍어 넣은 건데. 네.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이게 들어서는 아파트는 5세대 아파트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파트에 다 이제 접목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올라갔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분담금도 많이 늘 것이고요. 예. 그리고 분담금이 만약에 5억이 든다고 쳤을 때 10년 후에
네. 10년 후에 5억과 지금의 5억의 무게감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많이 다르겠죠? 완전 다르겠죠? 예, 예. 아니지. 10년 후면은 잘하면 분담금이 5천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화폐를 건드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압구정돈 30평대 10억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10억. 그럼 가치는 우리가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해서 똑같은데 이해 못 하시는 분도 네. 계실 것 같은데. 돈을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눈다는 시청자님께서 이제 거죠. 네. 인사이트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모든 인사이트는 뭐 이 통찰이나 이런 것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네. 남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먼저 던지는 게 저는 그 인사이트의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한데 나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할까 백날 물어봐 봤자 답이 안 보여요. 그냥 남들이 어떻게 할까를 내가 묻고 그거에 대해서 알겠다 싶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때부터 묻지 않아도 돼요. 그게 네. 시작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인사이트는 상식에서 시작됩니다. 예, 예. 지극히 뭐 거창한 우리가 막 공학도의 분석이나 MBA에 가서 경제 과정을 이해하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 상식을 우리가 잘못 잡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생각이 세상에 딱 표준에 와 있다 착각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아니 세상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15억 넘는 집을 그냥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당장 2년 전 12, 16 대책 때 그렇게 댓글 많이 달렸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15억 넘는 고가주택을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은데 본인의 상식이 모든 걸 다 아우르는 중심이라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의 이런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도출한 이 과정을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앞으로 투자하실 땐 혼자 네. 일단 결정을 내리신 다음에 실행에 옮기기 전에만 전문가의 자문 한 두 군데 정도만 이렇게 취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인이 충분히 여러 가지 재료나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목표의 어떤 이런 거를 잘 잡아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감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띄워줬나? 아니. 네. 어쨌든 도움이 왜냐면은- 되셨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무스의 뿔처럼 인생 돕고 다니니까 잘 가세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의 말은 참고만 하는 겁니다. 그쵸? 네. 네. 본인의 주관을 더 내세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렇게 네. 설명 드릴게요. 저는 사실 네. 다 지어진 신축 빌라를 산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 나눠보니까 이게 안 지어진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 수, 두 수, 세 수까지 봐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세 수를 봤더라도 실행에 옮기기 되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말입니다. 이분이 이걸 얼마에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 신축 빌라 현금 청산의 이슈가 지금 없다면 이거 얼마일까요? 되게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틈새 본인이 그거에 대한 가격, 지금 이 여러 가지 행정 해석에 대해서 가격에 눌려 있는 것에 베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아마 전 댓글에 엄청난 악플이 달릴 것 같아요. 말도 안 된다. 이런 네. 현금 청산 받을 수 있는 물딱지를 산 사람에게 잘했다라는 답변을 하는 저 정신병자. 이게 분명히 달릴 거예요. 판단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오면서 부자병법에서 달린 여러 악플들 있죠.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그분들께서 여태 집을 못 사셨다라면 그거조차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난 부자병법 유튜브 몰랐어. 이거랑 나는 거기다 악플 달았어. 이거랑 네. 그 본인에게 다가오는 그 충격은 다를 것 같아요.